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복잡한 글로벌 경제 이슈 명쾌하고 쉽게 알려드리는 주식 인사이트 주식 투자 마을이고요.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서 코스피 훈풍 불고 있고요. 코스닥도 좋은 바람이 불고 있지만 우리 바로 밑에는 핵포탄급 악재 또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재가 무엇인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을 아무래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소중한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이재명에 대한 당선 소식으로 인해서 증시가 반짝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에 따른 악재 또한도 지금 발밑에 있다라는 걸 알고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전기차 모터, 그리고 풍력 발전기, 스마트폰 스피커, 미사일 유도 장치, 그리고 뭐 스텔스 전투기, 레이더, 아니면은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 중에서 이게 꼭 필요해요. 이 모든 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 그게 과연 뭐냐? 바로 오늘 방송의 핵심인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이 히토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와 구동 모터의 필수적인 히토류가 들어가죠. 바로 네오디뮴, 플라세오디뮴, 디스프로슘 같은 히토류 원소 없이는 이 배터리랑 구동 모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전 세계 생산량 70% 히토류를 생산하고 만드는 국가는 어디냐?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뉴스 많이 보신 게 뭐냐면 도널드 트럼프가 제네바 합의를 중국이 어겼다. 그래서 우리 AI 칩, 반도체 칩 뭐든지 수출 전면 중단할 거다라고 해서 한동안 반도체들이 막 우후죽순 떨어졌었죠. 근데 그건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미국과 중국에 대한 또다시 강경한 무역 정책들이 맞붙게 되면은 만약에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AI 칩, 뭐 반도체 칩 이런 거 전면 수출 통제할 거다 하니까 반도체 업종도 우수수수 떨어졌죠. 근데 만약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우리 히토류 그런 수출 전면 중단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차 우수수수 떨어지겠죠. 군수 장비 우수수수 떨어지겠죠. 세 번째, 이 히토류가 들어가는 배터리 관련 종목들도 우수수수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이재명의 당선 소식으로 인해서 급하게 매수하거나 급하게 뛰어들기보다는 이러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예사로운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전기자동차 업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의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경고입니까? 바로 미국과 일본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의 히토류 자석 수출 통제로 자동차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동차 업계들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고, 뿐만 아니라 이 월스트리트 저널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은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제조사들이 일부분은 중지가 됐거나 아니면 중국으로 이전할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단순하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 믿고 미국에만 있다가 우리 자동차 업체들이 다 와장창 붕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중국으로 가겠다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라는 소리겠죠. 그만큼 지금 현재 엄청 심각한 단계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히토류 전 세계 생산량의 70% 이상이 중국이 독점을 하고 있는 형태고요. 채굴된 원석을 실제 산업에 쓸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고 정제하는 기술의 인프라가 90%가 다 중국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을 맺었다라고 얘기를 한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매장 주요 광물 사진입니다. 히토류가 보라색이죠. 히토류라고 해봤자 우크라이나가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하고 있죠.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쟁 지역을 포함해서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생산을 해낸다? 가공을 하겠다라는 거는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계속해서
중국을 못 살게 굴고 계속해서 니네들이 제네바 협상을 어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윽박 주는 이유가 급합니다. 히토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한 강경한 무역 정책이 히토류 공급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거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보복성으로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거나 미국이 중국과의 거래를 극도로 제한한다면 미국 내 전기차 생산 라인이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 전망의 붕괴는 물론 이거 여기서 끝나지 않겠죠. 수십만 명의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재앙적인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문을 닫는다라는 건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일자리가 감소를 하게 되면은 GDP라고 하는 국내 총 생산량,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도 같이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우리 글로벌에 대한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또다시 우리한테도 피해가 될 수 있는 정말 예민한 문제다. 그래서 자동차 업계의 경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에 대한 부분을 잘 풀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광물 협정을 우크라이나라 하든 유럽으로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중국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그뿐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철강 알루미늄 관세 또한도 6월 4일로부터 서명이 들어가고 시행이 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유럽 간의 여러 가지에 대한 우려감들도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반짝 코스피 코스닥이 좋아질 거다. 뭐 분위기 좋고 훈풍 불어서 다 좋긴 하지만 철강 관세, 알루미늄 관세, 플러스 미중 무역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 그리고 EU에 대한 유럽 국가들 간의 또 다른 관세 문제들도 또다시 여전히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어이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이 사실과 어긋나는 비난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지금 현재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보시게 되면 중국은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응할 충분한 역량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가 압박하고 계속해서 강경하게 헛소리라면 우리 그냥 시간이 있다. 그냥 이대로 그냥 멈춰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외교부는 웃기지 마라. 우리는 제네바 협상 계약대로 히토류 수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거고요. 중국은 미국의 주장을 근거 없는 비난이다. 자국에 대한 부당한 경제 및 기술 봉쇄 시도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토류 전략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미 2021년도에 히토류 관리법 제정하여 자국 내 히토류 산업을 통합하고 관리 강화를 했었던 게 중국이기 때문에 자국의 히토류 자원을 보호하고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미국도 히토류 만들면 되지 뭐가 문제야라 하는데 미국이 이거 히토류 개발하고 생산하고 가공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년이 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패권 싸움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중에 대한 갈등 심화는 비단 양국에게만 극한되는 게 아니죠. 히토류와 반도체는 글로벌 공급망 핵심 동맥과도 같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향은 바로 글로벌 증시에 큰 타격을 줄 거다. 그리고 투자 심리를 또다시 위축시킬 거고 이 불확실성이 커지면 미국 증시, 아시아, 유럽, 전 세계 증시가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첨단 산업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첨단 산업들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 테슬라, 퀼컴, 브로드컴 이런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거, 아마존 이런 애들이 돈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핵심 산업이죠. 이런 것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뭐 미국이나 호주 등 중국의 지역에서 히토류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들 또는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고도 전기차 모터 등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 잠재적인 수혜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수혜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이런 수혜주는 과연 어떤 종목일까?
어떻게 사야 될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식 투자 전략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사이트 링크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호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명확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투자 계획을 설립하고 싶다. 그리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해보고 싶다. 이러한 부분을 전문가와 함께 뭔가 수익까지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리딩 신청하시고 저와 함께 1대1로 맨투맨으로 여러분들과 투자를 리딩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경제 인사이트는 히토르를 관련한 미중 갈등 그리고 그 외의 파장들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복잡한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경제 인사이트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저희 채널 경제 인사이트 주식 투자 마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